20년도 6월에 있었던 수시 위에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이번에 처음 출제된 것 같습니다. 이진 ASK 신호인데 우리가 변조를 하는 개념 잠깐 복습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변조라는 개념은 원래 신호파는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신호파라는 것은 소리나 뭐 영상 혹은 이제 데이터인데 이게 멀리 못 가니까 이것을 멀리 가는 그 신호인 반송파, 영어로는 이제 캐리어 그랬죠. 캐리어. 캐리어 주파수 높조에는 이 합치는 걸 우리가 이제 변조라고 있고요. 그 반대는 그러면 반대라는 의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우리 이제 피변조파라는데 변조파라 그러는데 이 변조파에서 반송파를 없애고 얘만 끄집어 오는 거 이것이 이제 복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조는 방송국이 되겠고 복조는 라디오나 TV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신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이진 ASK 변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기본적으로 우선 아날로그 변조가 있고 디지털 변조가 있는데 아날로그 변조는 AM 진폭 변조, 주파수 FM, 위상 변조, PM이 있고요. 디지털은 똑같은 개념에서 SK만 붙습니다. SK, FSK, PSK, 위상 편의 변조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래서 10, 1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이라는 것은 바이너리에서 0과 1 이렇게 이진이 되겠고요. ASK 진폭 편의 변조라고 우리나라 말 그렇습니다. 디지털 변조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다 이거죠. 변조된 신호에 왔어. 이제 무선 신호를 수신 받아 가지고 이 대역 필터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대역 밴드 필터입니다. 즉 어떤 주파수가 있을 때 어떤 영역만 패스시키는 겁니다. 대역 통과 필터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파수는 다 없애고 여기 주파수 없애고 여기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국부 방송파에서 믹싱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정답은 여기는 저역 필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역 필터라는 것은 낮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높은 주파수는 이제 차단시키는 이런 것들이 저역 필터 되었고 이 고역 필터는 반대로 낮은 주파수는 없애고 못 가게 하고 높은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거 고역 하이 밴드 하이 패스라고 합니다. 하이 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분기 슈미트 트랭고 정답은 저역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0가 이제 이게 결국 원하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 ASK에서 원하는 출력은 이제 이런 디지털이 되겠죠. 이게 디지털 변조니까요. 그래서 1010를 무전기를 통해서 이제 받는 거 되겠으니까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저역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처음 나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이번에 처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전력 증폭기라는 것은 영어로 파워 앰플리파이어에서 PA라고 합니다. 앰플리파이어, 파워 앰플리파이어에서 근데 여기서는 어떤 구조냐면은 또 복습사 말씀드리면은 이제 변조를 시켰잖아요. 송신기에서 변조시켰으면 이 신호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세게 크게 증폭시켜 가지고 이제 안테나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안테나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급전선이 되겠고 뭐 이게 이제 P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단 끝에 있으니까 종단 전력 증폭기라고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방송국에서 제일 끝에 있는 파워 앰프가 되니까요. 이렇고 변조 앞단에 뭐가 있냐면은 주파수 채배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발진부가 있고요. 그죠? 발진부가 있고 발진부와 채배부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완충 증폭기가 있다고 했고요. 이게 이제 반송파를 만드는 것이고 이 반송파에다 신호파, 마이크나 이런 것들을 신호파 해가지고 신호파를 약간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게 뭐냐 변조가 되겠죠. 그래서 약한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안테나를 쏘는 거 이게 이제 송신회로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신호파와 이 반송파. 그래서 반송파를 발생시키는 거 발진부. 발진부는 또 다음 문제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완충 A급. 네. 여기서 C급이 되겠습니다. 전력 증폭기는 음질보다는 이제 그 전기를 좀 아껴야 되니까 효율이 높아야 되니까 이제 그 효율이 높아야 되니까 C급을 많이 씁니다. 증폭기는 A급, B급, AB급, C급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여러분 가정집에 사용하는 그 앰프 있죠. 앰프는 주로 AB급이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음악 애호가들이 사용하는 앰프는 A급이 되겠습니다. A급은 앰프가 뜨끈뜨끈하죠. 음질이 좋은 만큼 반면에 전력 소비를 많이 하니까 전기를 많이 먹죠. 그 대신에 음질은 좋고 A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듣고 있는 그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은 이제 D급이 되겠는데 이 D급이 D는 ABCD D가 아니라 D타일 앰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획기적으로 부피도 적고 그다음에 전기도 적게 먹어서 여러분 이제 그 포터블로 휴대폰으로 여러분 그 이어폰이라든지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들 전부 다 요즘 D급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D타일의 D자가 되겠고 이게 엄청 유행하고 있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C급인데요. 좀 이야기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C급인데 C급 같은 경우에 이제 공진회로가 있습니다. 그 공징은 공명에서 이제 Q값이 있고요. 한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Q값이라는 게 이 피크치와 이 폭을 갖다가 이제 비율로 하는 게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Q값이 이제 무부하 때는 300인데요. 무부하라는 것은 이제 일을 안 할 때죠. 근데 전기를 쏘면 이제 150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효율이 어떻게 되는데 이 공식을 왜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많이 나왔네요. 그죠? 아예 300, 150이면 0.5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되겠고요. 이 값만 있다면은 원래 공식은 그 제가 자료집에 쓰는 것처럼 무부하물에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부하와 무부하 차이거든요. 그래서 무부하가 지금 300이죠. Q 값이 이 차이는 또 1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0.5다. 무부하니까 크다 보시면 되겠죠. 보통 무부하 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0.5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직류 교류가 있죠. 직류는 뭡니까? 극성이 일정한 걸 말하고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보통 이런 휴대폰 충전기라든지 휴대폰 이런 것 전부 다 직류가 되겠고, 교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극성이 바뀌는 게 교류가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답터 이제 반대나 이 문제의 반대는 아답터인데요. 보통 220V 교류에서 5V DC 직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매칭하는 거잖아요.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답터라 그러죠. 아답터.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는 이제 4.7V인데 이걸 충전시키기 위해서 5V로 만든다. 그래서 아답터한 데서 아답터라 그러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220V에서 5V DC를 만드는 아답터가 있죠. 충전기 아답터가 있죠. 아답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거의 반대로 12V라든지 24V의 직류를 가지고 이것을 220V AC로 해가지고 버스라든지 차에 보면 뭐 TV 나오고 어떤 캠핑카 같은 데 보면 그걸 에어컨도 하고 냉장고도 틀고 그러지 않습니까? TV도 보고 그게 무슨 장치냐는 겁니다. 정답은 인버터입니다. 왜 인버터냐면은 인버터 뜻이 뭐죠? 거꾸로죠. 거꾸로. 역이죠. 역. 그래서 원래 이게 어답터인데 이렇게 거꾸로 한다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시겠죠? 그죠? 자, 컨버터는 5V를 12V로 바꾸고 이런 것들 DC-DC 컨버터라고 하는데 보통은요. 이건 좀 그렇습니다. 4번 문제가 이번에 이 수시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약간은 4번 문제는 지난번 제가 2020년도 정기시험 때 가끔 이야기했었는데 슈퍼헤테로 할 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할게요 했던 게 이 문제인데요. 그때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영상 주파수는 얼마냐 나왔을 겁니다. 거기에서 정답은 F 입력된 리시브 수신된 주파수 플러스 마이너스
2배의 중간 주파수라고 했을 겁니다. 중간 주파수.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4번 문제로 알고, 답이 4번으로 알고 있는데요.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공식으로요. 바로 직전에 문제 나왔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즉, 이 슈퍼헤테로 방식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걸요. 자, 어떤 개념이냐면은, 들어온 주파수, 좀 문제가 좀 바뀌었네요. 들어온 주파수, 아까 문제가 뭐였죠? 들어온 주파수가 아까, 들어온 주파수가, 1000하고 1500이잖아요. 그죠? 1000하고 1500이다, 이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지금 들어온 주파수가 1000kHz예요. 1000kHz입니다. 그러면 그 1000kHz를 그대로 증폭하면은 우리가 발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중간 주파수라는 낮은 주파수로 이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1000kHz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그러면은 1500kHz로 얘가 발진한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국부 발전, 영어로는 로컬, 얘가 또 하나 발진을 또 하는 거예요. 전파를 발생시키는 주파수를. 그럼 1500kHz가 쏘지잖아요. 그럼 얘는 믹스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그 차이만큼인 500kHz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중간 주파수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를 그대로 증폭시키면은 이렇게 그 발진이 나겠지만은 이건 그게 아니라 이거하고 무관하게 더 낮은 주파수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증폭하게 되면은 좀 낮으니까 주파수가 좀 세게 증폭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더 안정되고 더 좋겠죠. 이제 그 원리가 이제 이런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공식에서 중간 주파수 공식은 뭐냐면요. 이 원래 들어온 주파수하고 이 주파수 차이가 중간 주파수입니다. 일부러 차이를 500만큼 높게 발진시키거든요. 얘가요. 그래서 정답은 이것 빼기 1500 빼기 1000 해가지고 500kHz가 중간 주파수가요.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그럼 영상 주파수는 뭐냐? 일종의 잡음인데요. 영상 주파수는 뭐냐면은 이게 1000에다가 더하기 이거의 2배, 500의 2배. 그러니까 EFI라고 기억나시나요? FR 받은 주파수 플러스 그래서 이 2배 주파수니까 또 1000이 되겠죠. 그러면은 2000kHz가 영상 잡음 주파수라는 공식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4번 문제 1000kHz를 수신받았는데 그 밑에 있는 국부 발전 주파수 로컬, 영어로는 로컬입니다. 국부 1500대니까 중간 주파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공식은 국부 발전 주파수 1500 빼기 1000 하면은 500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도 지난번 시험 문제 때 약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FM 수신기입니다. 전파가 약하거나 전파가 아예 없을 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신기 출력에 이게 스피커에 잡음이 납니다. 치하는 소리 나거든요. 치하는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방지하는 게 회로가 뭐냐? 그러니까 저주파 증폭단을 꺼서 소리가 안 나게 한다는 의미죠. 정답은 이제 스켈치 에러가 되겠고요. 프리엠퍼시스는 이건 FM 송신 쪽 이야기도 하고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FM 볼 때 고음이 약하니까 고음에서 SMB가 약하니까 고음을 강조해서 엠퍼시스 강조거든요. 미리 강조한다. 보내고 그러면 디엠퍼시스는 뭐냐면 이건 D는 이제 강조를 안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까 강조했던 것을 다시 감소시켜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이 수신기 회로에 두 개 되겠습니다. 스킬치 회로, 디엠퍼시스 회로 이런 것들은 FM 수신기 회로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직선 공중선 안테나다 그랬죠. 안테나 루프 안테나는 루프랑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루프 안테나가 직선 아니지 않습니까? 자, 수직 접지 이렇게 수직으로 접지되어 있는 안테나 다이폴은 이런 것들 있죠.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 휩 안테나는 저기 경찰차 이런 것들이
형태는 수직 접지 안테나면서 내용면을 봐서 휩 안테나거든요. 휩 안테나, 경찰 차량 안테나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 포크레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덤프트럭 보면은 그 안테나 있죠. 긴 거. 그 휩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직선이 전부 다 직선인데 루프 안테나는 루프지 않습니까? 그죠? 키워드가 루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안테나 길이가 157m인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시로 길이인데 이 반파장에 함정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시로 길이는 현재 안테나 길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57보다는 적어야 되겠죠. 일단 여러분 할 때 3분의 2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예 하지 마시고 157에다가 3분의 2 하면 104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혹시나 반파장이 뭐니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로 길이 나려면은 현재 안테나 길이가 얼마인지 그걸로 해서 3분의 1 곱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간단히 3분의 2 개념이니까요. 150을 3분의 1 하면 50이지 않습니까? 그죠? 50. 그래서 50에 2 곱하면은 100이겠네 하고 여러분들이 얼추 어림잡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야기 안테나가 나오네. 이번에는 안테나가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 안테나 문제가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앞에도 나왔었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는데 야기 안테나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TV 안테나 있죠? 요즘 잘 보기 힘든데 이게 이제 TV 안테나가 야기 안테나입니다. 야기는 이 안테나를 발명한 그 일본인 발명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야기 안테나라 했고요.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때 오히려 미군이 이를 알아내 가지고 미군이 도청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아주 많이 썼던 그 야기 안테나 되겠고, 일본 사람들이 도청할 때 미군 도청할 때 야기란 말이 나왔을 때 일본 군인들은 이게 자기 나라 사람이 발명한지 전혀 몰랐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히려 이걸 먼저 알아내 가지고 자기들 전쟁에서 썼던 거죠. 이 안테나 성능이 좋아가지고요. 멀리서 온 신호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렴하면서 성능이 좋기 때문에 옛날에 TV 안테나 많이 썼었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짧은 소자가 있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미리 좀 그려보면요. 이게 짧은 소자가 되고 길이가 짧은 게 되고 이게 하나 있고 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뭐냐는 거죠. 이 역할이 뭐냐는 거하고 이 성분이 뭐냐 이거에 이게 되겠습니다. 자,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파가 오는 순서대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도파기입니다. 이게 도파기에서 전파를 렌즈처럼 유도하는 거, 모아주는 겁니다. 전파를 약한 전파를 계속 모아줍니다. 얻으러요. 얘한테요. 얘를 갖다 투사기라 합니다. 투사기. 그래서 야가 모아주면은 모아진 신호가 여기에서 전파 신호가 여기에서 이제 세게 안테나 신호로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그렇고 반사기가 마지막에 반사기인데 반사기 역할은 여기 온 신호를 또 반사시켜 주고요. 바깥에 온 신호를 막아주는 역할도 같이 합니다. 반사. 그래서 이렇게 더 모아주는 역할. 이렇게 해서 도파기, 투사기, 반사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도파기 이것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이 성분이 뭐냐? 용량성이라서 콘덴서 성분이라는 거고요. 유도성은 코일 성분이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유도성이 아니고 용량성이다. 근데 용량성을 모르더라도 이 문제 출제자가 도파기, 전파를 유도하는 거, 이 몰아주는 거 일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광대역 임피던스. 이제 광대역에 있고 광대역의 반대는 이제 협대역이 있는데요. 협대역. 여기서 광이라는 넓을 광자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많은 주파수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가 뭐냐. 이게 뭐 좋다고는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요? 어쨌든 주파수 범위가 넓은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아닌 것은 아닌 것. 그래서 정답은 에드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에드콕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럼 에드콕은 뭘까요? 일종의 협대기인가 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좁은 대학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 포물면 밤살기. 포물면이란 것은 이제 이런 걸 맞아요. 포물면 일종의 그 볼록 오목거리인가요? 오목거리네요. 그래서 전파가 오게 되면은 한쪽으로 모아주겠죠. 반사를 이렇게요. 반사기와 그 초점에 1차 복사기를 설치한 구조 안테나는 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멀리서 오는 약한 신호들을 이리 모아주고 오는 거죠. 우리 위성 안테나 많이 이걸 보지 않습니까? 이게 정답은 파라볼라, 파라솔처럼 됐죠. 파라솔. 우리 양산처럼 생겼잖아요. 파라솔. 그죠? 그래서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1차만 있는데요. 우주에서 온 신호가 너무 그러니까 정지선 같은 것들은 방송 안테나는 괜찮은데 그 지구에서 가까운 데는 괜찮은데 저 멀리 있는 맹왕星이나 이런 데서 온 신호가 너무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복사기를 이걸 두 개 이중으로 하는 게 멀겠나요? 그래서 이중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한 거죠.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반사니까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이중으로 그죠? 이렇게 두 번 더블로 반사하고 2차 복사기 하는 거 뭐냐 여기다가 그게 이제 지난번 나왔던 카세그레인 안테나죠. 카세그레인 안테나. 파라볼라보다 이중으로 한 거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것은 파라볼라 안테나고요. 이것은 파라볼라 안테나고 카세그레인 안테나는 이렇게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 신호를 이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모아주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카세그레인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이건 카세그레인 안테나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하고 좀 쉬겠습니다. 너무 여러분 좀 힘드실 것 같으니까요. 자, 11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그 위성통신에서 이제 밴드 이야기 나옵니다. 밴드. 그래서 이제 4에서 8은 얼마냐가 되겠는데 왜 C밴드가 나오는 문제 출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검색해 보시면요. 위성통신에서 L, S, C, X 그 다음에 Q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L은 1부터 2GHz고 S는 2부터 4하고 C는 4부터 8이고 X는 8부터 12.5가 되겠는데 주로 레이더는 X밴드거든 사실은요. 9, 살트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12.5에서 40GHz 큰데 어떻게 해서 이제 C밴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C밴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나중에 또 X밴드 나오면 또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4에서 8은 C밴드이구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0년도 수시 2차인가요?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